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핸드폰 화면에 이름이 떠오르는데 손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경험. 분명 소중한 사람인데 받기가 두려운 경험.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감정에서 시작됩니다. 25년을 함께한 친구입니다. 죽고 못 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친구의 이름이 화면에 뜰 때마다 가슴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인천의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늦가을 햇살이 낮게 깔리는 오전 10시. 박순자 씨는 오늘도 텃밭으로 향합니다. 올해 67입니다. 30년 넘게 일하던 학교 행정실을 퇴직한 지 이제 만 4년이 됐습니다. 아이들은 다 컸고 남편 재호 씨는 집에서 바둑 유튜브를 보는 게 낙입니다. 순자 씨의 하루는 단출합니다. 아침을 차리고 텃밭을 돌보고 시장을 보고 저녁을 차립니다. 조용하지만 나쁘지 않은 일상입니다. 텃밭에 쪼그려 앉아 시든 배추잎을 떼어내던 순자 씨의 손이 멈춥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화면을 봅니다. 최명희. 순자 씨의 손 위로 그늘이 집니다. 전화는 계속 울립니다. 순자 씨는 흙 묻은 장갑을 벗지 않은 채로 화면을 바라봅니다. 세 번째 진동이 끝날 무렵 겨우 엄지손가락을 움직입니다. 나야. 나 지금 텃밭이야.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명혜 씨와 박순자 씨는 25해 전 같은 아파트 202동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명희 씨가 이사 오던 날 순자 씨가 먼저 김치 한 통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들 학원 픽업을 서로 나눠 맡았고 남편들 회식날 밤에는 둘이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씩 걸쳤습니다. 누구 아이가 아프면 같이 병원에 뛰어갔고 집안 사정이 어려울 때는 말 안 해도 찬거리를 챙겨다 줬습니다. 명희 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순자는 자기 삶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순자 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친언니보다 더 편한 사람이 명희였습니다. 그 시절에 두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순자 씨를 보고 절대 믿지 못할 겁니다. 전화 한 통에 이렇게 무거운 얼굴을 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25년의 우정은 어디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 걸까요? 3년 전 봄 명희 씨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갔습니다. 빈소에서 사흘을 함께했고 장례가 끝난 후에도 일주일을 명희 씨 곁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고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전화가 하루에 한 번이 됐고 두 번이 됐고 어느 날부터는 5번, 6번이 됐습니다. 내용은 늘 비슷했습니다. 오늘 뭐 먹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아이들이 연락을 잘 안 한다는 이야기. 순자 씨는 처음엔 모두 들어줬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명희 씨의 전화는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순자 씨는 어느 날 저녁 밥상을 차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명희랑 통화를 3번 했는데 딸하고는 한 번도 못했다는 것을. 변화는 전화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명희 씨는 크고 작은 결정을 순자 씨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병원을 가야 하는지, 보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냉장고를 바꿔야 하는지. 처음엔 조언이었습니다. 나중엔 대신 알아봐달라는 부탁이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이 됐습니다. 순자 씨는 거절을 못했습니다. 거절하면 명희 씨가 더 외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25년 친구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결정적인 날이 있었습니다. 남편 재호 씨의 칠순 가족 모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아이들까지 오랜만에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식사가 막 시작될 무렵 문자가 왔습니다. 명희 씨였습니다. 나 지금 아파트 앞인데 잠깐 볼 수 있어? 순자 씨는 핸드폰을 식탁 아래로 내렸습니다. 남편이 눈치챘습니다. 또 명희야.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희 씨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압니다.
힘든 사람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명희 씨의 이름이 화면에 뜰 때마다 가슴이 먼저 조여옵니다. 받기 싫은 건지, 받기 무서운 건지 본인도 정확히 모릅니다. 25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아이 키울 때 가장 많이 웃었던 사람입니다. 힘들 때 먼저 달려와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순자 씨는 오늘도 혼자 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왜 이 사람이 두려워진 걸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순자 씨의 하루는 조용했습니다. 단출하지만 균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균형이 처음 흔들린 건 아주 사소한 일에서였습니다. 명희 씨가 잠깐만 같이 가줘라고 부탁한 날이었습니다. 동네 내과에 혼자 가기 무섭다는 이유였습니다. 순자 씨는 그날 오후 텃밭일을 미뤘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진료는 10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명희 씨는 밥을 먹고 가자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저녁 준비가 있다고 했습니다. 명희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 바쁜 사람한테 내가 너무했나? 순자 씨는 결국 밥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재호 씨는 혼자 찬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 동행은 한 번이 아니라 습관이 됐습니다. 명희 씨는 늘 혼자는 무섭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늘 알았어라고 했습니다. 거절하는 법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명희 씨는 어느 순간부터 순자 씨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연락 없이 찾아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고 그 다음엔 사흘에 한 번이 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 씨가 막 낮잠을 청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희 씨였습니다. 손에는 고구마 한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근처 왔다가 그냥 들렀어. 고구마 쪄먹자.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구마를 씻고 찜기를 꺼내고 차를 끓였습니다. 명희 씨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명희 씨는 일어날 기미가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저녁 준비를 슬쩍 시작했습니다. 명희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저녁 먹고 가면 안 돼. 순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같이 먹자.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있었는지 명희 씨는 끝내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갈등은 행동에서만 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에서 왔습니다. 어느 날 명희 씨가 순자 씨 집에서 수진 씨와 마주쳤습니다. 딸 수진 씨가 오랜만에 엄마를 보러 온 날이었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차를 마시던 중 명희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희 엄마 나 없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매일 말동무가 돼주거든. 수진 씨는 빙긋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희 씨가 돌아간 뒤 수진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도 돼. 나는 명희 아줌마가 오히려 엄마 말동무를 쓰고 있는 것 같던데. 순자 씨는 딸의 말을 가볍게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오래 남았습니다. 누가 누구의 말동무인지, 누가 누구에게 기대고 있는지 생각할수록 답이 흐릿해졌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재호 씨의 오랜 친구 부부가 집에 저녁을 먹으러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을 올리고 잡채를 볶고 전을 부쳤습니다. 오후 4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손님이 오기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명희 씨였습니다. 나 오늘 집이 너무 심심해서. 뭐해? 맛있는 냄새 난다. 순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늘 손님이 온다는 이야기를 명희 씨에게도 했었습니다. 분명히 했었습니다. 명희 씨는 기억을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결국 명희 씨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저녁 자리가 어색해졌습니다. 재호 씨는 식사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뒤 재호 씨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순자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순자 씨는 설거지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그 한마디를 인정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재호 씨가 잠든 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순자 씨는 난간을 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명희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외로운 사람이 의지할 곳을 찾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칠까요? 왜 이 사람을 생각하면 따뜻함보다 피로가 먼저 올까요? 그 감정이 부끄러워서 순자 씨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딸에게도 남편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똑바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났습니다. 25년을 사랑한 친구 때문에 우는 건지, 그 친구를 점점 미워하게 되는 자신 때문에 우는 건지, 순자 씨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 씨의 핸드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명희 씨였습니다. 어제 맛있게 잘 먹었어. 갈비찜 최고야. 다음엔 나도 불러줘. 순자 씨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수십 가지 말이 떠올랐습니다. 명희야, 사실 어제 많이 힘들었어. 명희야,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될까? 명희야, 나도 한계가 있어. 하지만 순자 씨가 실제로 보낸 문자는 달랐습니다. 그래, 다음엔 같이 먹자.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순자 씨는 핸드폰을 뒤집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순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멈출 용기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 용기가 생기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오랜만에 동네 사람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같은 단지에 사는 이웃 김 여사가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 씨, 명희 씨 요즘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딸이랑도 자주 만난다고 하던데. 순자 씨는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명희 씨는 늘 딸이 연락을 잘 안 한다고 했습니다. 딸이 너무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과 자주 만난다고요. 순자 씨는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유독 많은 날이 있었습니다. 딸과 다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밝아졌습니다. 순자 씨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묻고 싶어졌습니다. 며칠 뒤 순자 씨의 딸 수진 씨가 우연히 명희 씨의 딸 혜정 씨를 마트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수진 씨는 그날 저녁 순자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혜정이 만났는데. 엄마 알아? 명희 아줌마 요즘 혜정이네 집에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신대. 순자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혜정이 말이 엄마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했어. 손자들이랑도 자주 시간 보내고. 근데 엄마한테는 맨날 외롭고 딸이 안 온다고 했다며. 수진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전했을 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전화를 끊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배신감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운함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된 감정이었습니다. 명희 씨가 거짓말을 한 건지 아니면 스스로도 그렇게 믿어버린 건지 순자 씨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기일이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재호 씨와 순자 씨, 아들 내외, 수진 씨까지 오랜만에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올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 조용한 자리였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진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명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 다들 모였네. 나 그냥 지나가다 들렀는데.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재호 씨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순자 씨가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명희야, 오늘 제삿날이라 가족끼리만 있어야 해. 미리 연락을 줬어야 했는데.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명희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순자 씨 손에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명희 씨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 씨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수진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명희 아줌마한테 전화할게. 순자 씨는 말렸습니다.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알아서 못해. 그러니까 3년째 이러고 있잖아. 수진 씨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아줌마, 저 수진이에요.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아줌마가 나쁜 분이라는 게 아니라 엄마도 엄마 삶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먼저 연락하고 오시면 좋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희 씨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 씨는 방 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딸을 말렸어야 했는지 고마워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잘못한 걸까요? 명희 씨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던 자신이 잘못한 걸까요? 어느 한쪽을 탓하면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건 알았습니다. 순자 씨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할 때 글을 쓰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한 줄만 썼습니다. 나는 이 사람이 행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나도 행복하고 싶다. 두 문장이 동시에 성립하지 않아서 이토록 오래 힘들었다는 걸 순자 씨는 그제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친구를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방식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했던 게 3년간의 혼란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단단해졌습니다. 명희 씨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됐습니다. 순자 씨는 매일 아침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명희 씨 이름은 뜨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허전하긴 했지만 예전에 그 짓눌리는 감각은 없었습니다. 재호 씨가 어느 저녁 밥상에서 물었습니다. 명희 씨한테 연락 없어? 순자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없어. 재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좀 쉬어.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그 한마디에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쉬어도 된다는 말을 아무도 먼저 해주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면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침묵이 열흘을 넘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그 시간 동안 명희 씨를 미워하려 했습니다. 그게 더 쉬울 것 같았습니다. 미운 사람이면 잊어도 되니까요. 그런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텃밭에 쪼그려 앉아 배추를 다듬다가도 마트에서 명희 씨가 좋아하는 홍시를 지나칠 때도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10하루째 되던 날 아침, 순자 씨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자를 썼습니다. 명희야, 잘 있어? 3글자였습니다. 보내고 나서 핸드폰을 뒤집었습니다. 1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응, 잘 있어. 마찬가지로 짧았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그 짧은 답장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끊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그 실이 조금 느슨해진 것뿐이었습니다. 느슨한 것이 꼭 나쁜 건 아닐 수도 있다고 순자 씨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보름이 지난 뒤 명희 씨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야, 나 할 말 있어. 잠깐 볼 수 있어? 순자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그래, 어디로 갈까 했을 겁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래, 우리 집 말고 카페에서 보자. 작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두 사람은 단지 앞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습니다. 명희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이한테 전화 받고 많이 서운했어.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기댔던 것 같아.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희 씨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 가고 나서 무서웠어.
근데 그게 너한테 짐이 됐으면 미안해. 순자 씨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 미안해. 진작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사과는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명희 씨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어?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날 잡아서 보자. 그리고 연락은 하루에 한 번만 하자. 명희 씨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지만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했구나. 응, 많이 했어. 많이 했어.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둘 다 웃었습니다. 규칙이라고 하기엔 소박한 약속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그런데 그 약속 안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소중하니까 지키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선을 긋겠다는 마음.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여전히 차가웠지만 햇살은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뒤로 순자 씨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밥을 차리고 저녁에 재호 씨와 나란히 텔레비전을 보는 하루는 같았습니다. 달라진 건 무게였습니다. 전화가 울려도 화면을 보고 천천히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명희 씨의 이름이 떠도 가슴이 먼저 조여들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두 번째엔 조금 편했습니다. 세 번째엔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명희 씨도 달라졌습니다. 딸네 집에 더 자주 가기 시작했고 아파트 경로당 프로그램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에게 기대던 무게가 여러 곳으로 나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명희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경로당에서 새 친구 사귀었어. 웃기지? 순자 씨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나도 안 웃겨. 잘했어. 짧은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명희 씨가 행복해지는 게 이제는 내 일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진심으로 기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자 씨는 오늘도 텃밭에 나왔습니다. 상추 모종을 심는 날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명희 씨였습니다. 이번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받았습니다. 나야. 나도 알아. 왜? 그냥. 오늘 날씨 좋아서. 짧은 통화였습니다. 별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끊고 나서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순자 씨는 흙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맞는 거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매일 붙어 있다고 가까운 게 아니고 가끔 본다고 멀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25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함께할 사람입니다. 다만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오랜 친구가 불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그 불편함이 혹시 관계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서 오는 건 아닌가요? 포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시 편해지고 싶은 마음 아닌가요? 거리를 두는 것은 냉정한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오래 지키기 위한 배려입니다. 좋은 관계는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편한 관계입니다. 순자 씨의 텃밭에 오늘도 햇살이 내려앉습니다. 상추가 자랍니다. 봄이 깊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 어떤 이름 하나를 떠올리게 했다면 오늘 그분께 짧은 문자 한 통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있어. 세 글자면 충분합니다. 이 글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다면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